사실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검찰에 나오든 안 나오든 제3자 뇌물죄라는 겁니다. 현 이원석 검찰총장은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제3자 뇌물죄 사건, 여기서 유죄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받은 돈으로 본인은 받은 돈이 없지만 정치적 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제3자 뇌물죄로 탄핵에 굉장히 중요한 법적 구속 요건이 됐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것과 관련해서 두산건설의 용도를 변경해 줬어요. 상업지역으로. 이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그 결재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항이에요. 오늘 이게 좀 중요해 보여요. 점점 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당시 이걸 지원하게 한 혐의로 당시 국정농단 사건 이원석 당시 검사가 유죄를 받아냈다. 이재명 대표가 돈을 안 받았더라도 이 부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도 잘못이 있다면 이재명 당시 시장도 분명 잘못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3자 뇌물죄라는 게 공직자들의 어떤 뇌물죄 중에서 직접 돈을 받지 않더라도 돈을 줄 의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다른 데에다 뭐 지원한다든지 등등 이런 어떤 것들 약속받는 것만 하더라도 뇌물죄로 의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누차이가 있지만 10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원 씨가 중간에서 이 K스포츠나 미르재단에 어떤 지원을 했던 이런 정황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로 유죄를 받은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남FC가 원래는 이 1화에 있다가 성남FC로 넘어오면서 처음에는 한 30억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이 실제로 이 후원금을 걷어보니까 8억 원밖에 걷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마 당시에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하면 잘하는데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그 캐치프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려면 정진상 씨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지금 기업들이 민원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두산건설 이런 데는 이제 이 토지를 형질을 바꿔달라고 한 거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각 기업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다가 돈을 몰아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혜택 본 게 없다. 성남 시민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정책 자산을 얻습니다. 그럼 뭐냐면 유능하다. 자, 이재명은 한다. 한 번 하면 한다. 라는 중요한 정책 프레임을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본인이 나중에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이득을 그렇죠. 얻었다. 바로 어떤 금전적 이득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이 성남FC에 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했다. 물론 뭐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중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걸 또 측근들이 가져가는 건 이건 또 별개의 문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업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는 중요한 정치적 자산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어떤 제3자 뇌물로 의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3자 뇌물죄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소환이 됐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기부 체납을 15%를 하기로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걸 10%로 낮춰줬다 그래요. 그 5%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 쪽으로 받았다. 2016년 중반 이후에는 현금 기부 체납 제도가 생겼습니다마는 이 일이 있었던 거는 2014년, 15년도의 일인데 그러면 현금 기부 체납은 이때 당시에서는 불법이었죠. 2021년 9월에 경찰이 무혐의 송치를 했는데 다시 이거를 재수사하라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진술이 바뀌어서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임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임한다는 거 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당하게 응한다는데 김남구 의원 얘기라면 뭐 당당히 소환 조사에 응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남구 의원 얘기는. 근데 장 변호사님, 검사 출신인 조홍천 당시 현금 기부 체납은 불법이다. 물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 내부에서도 뭐 불법이든 아니든 뭐 당에서도 좀 나가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쟁점이 있는 죄이기는 예. 합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좀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성남 FC 관련해서 받았던 비용들이 후원금의 성질이 아니라 광고비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광고비라고 한다면 기업이 광고를 하고 광고의 대가로 FC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니까 사실 제3자 뇌물죄라는 법리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이걸 검찰의 논리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K재단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재단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최서원 씨와 관련된 재단으로 좀 그런 의혹이 있었던 곳인데 그것과 성남 FC라고 하는 시민 구단을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사실 법적으로는 재판에 들어간다고 하면 많은 쟁점들과 다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 법리를 가지고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과 상관없이 일단 소환 통보에 대해서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민은 깊어지고는 있습니다. 일단 예. 대표의 고민 그리고 대표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 지도부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당 지도부에서 많은 의견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당 지도부가 또 이재명 대표가 좀 친한 거 아니냐 뭐 이 얘기 때문에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관측도 많아서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가족 조사로 역공을 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입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저한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아마도 좀 이따 나갈 때 되면 또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좀 입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망나니 칼춤 얘기도 했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례적으로 추가 발언까지 마이크를 잡고 이 얘기를 했어요.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받을 거냐고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 이제 저렇게 항변하는 게 이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가장 이제 조금 좀 자신 없는 항변이 너도 그렇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은 자기 죄를 가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저랑 이현종 의원이 무단횡단을 해서 신호위반을 했어요. 예. 근데 건너편에 있는 경찰이 저만 단속을 했어요. 예. 그럼 제가 이현종 의원도 같이 했는데 이현종 의원 벌금 안 내면 나도 벌금 안 낼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가장 구차한 변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보면 저 모두 발언 끝나고 추가 발언까지 해서 왜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 수사하느냐 저희 이야기는 누차 들었습니다만 저걸로 자신의 죄나 혐의나 소환에 불응하는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아요. 예. 가장 제가 볼 때 1차적인 구차한 변명이고요. 가족과 관련해서도 이미 최근에도 기사 났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장모는 구속됐다가 풀려난 적도 있고 예. 재판 중에서 일부는 무죄로 확정된 것도 있고요. 예.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그 허위 경력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뭐 공소시효가 지났고 업무 방해는 이게 확실치 않아가지고 불송치 된 거고요. 예. 도이치모터 사건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미 재판이 항상 진행 중이고 그냥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논박을 하면서 누가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것도 구차할 뿐만 아니라 예. 지금 저렇게 명명백백한 검찰의 자신감 속에서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부르고 저만 불러요? 예. 이런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답지 않다. 아까 김남국 의원이 말한 것처럼 당당하면 당당하게 좀 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가만히 있던 이현정 의원 또 가장 친하니까 저는 무단횡단 안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저로 비유하셨어도 저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주제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구자훈차장. 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대장동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백현동 부인 그리고 장남 이거 검찰이 그럼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한 건 한 건 다 이재명 대표의 직접 소환이 필요하면 한 건 한 건 다 나오라고 이제 앞으로 얘기할 겁니까? 네.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저 6가지의 의혹을 하나의 어떤 지방검찰청 한 부장검사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성남FC의 경우에는 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지금 소환장을 발부를 했고요. 대장동 사건이나 쌍방울의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것도 그 1, 2부가 지금 나눠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서 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검찰의 판단이 있으면 소환 요구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뭉뚱그려져 있던 것이 하나씩 좀 구체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또 한 건 한 건씩 계속 안 나가면 또 그러려고 의원 되고 대표 된 거 아니냐, 또 방탄 논란 계속 시달릴 텐데 여러모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다음 주 수요일 28일은 이재명 대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 집중적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주에는 용산 대통령실 얘기입니다.